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2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준비한 코너는 세계 문화 살롱인데요. 영화, 책, 음악, 드라마와 같은 문화를 통해서 국제 뉴스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김성수 문화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순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목소리만 네.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 큰 목소리의 그 네. 근원은 네. 큰 머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에게 대해서 그런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예를 들어서 이동영 작가님이라든가, 아시죠? 예. 괜히 저보고 머리가 크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시고. 질투하시나?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정말 제가 꿈꾸던 코너를 지금 하게 돼가지고 가슴이 설레는데요. 네. 문화적인 다양한 그런 그 성취라든가 혹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그 시사,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나 혹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딱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또 그 시대에 뭐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아무도 그렇게 접근해보는 그런 방송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좀 너무 좋아서. 네, 저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 의도가 사실 다른 시각에서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중요한 코너를 맡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읽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한 직원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개헌 노래, 개헌송 음반을 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보다 소중한 것이란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요. 음원으로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CD로도 지금 발매를 했고 심지어 2월 19일 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 때문에 정가에서 아주 큰 화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대략 한 10,000여 건 정도 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민당에서 이런 일까지 하나?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박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자민당의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이니까 이 문화살롱의 첫 번째 그 이야기로 참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본 자민당 내에서 예전에도 비슷한 개헌 노래 이런 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나요? 사실은요, 1956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때죠. 그때 전후에 우익들의 목소리가 정가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나카소네 야스히로라고 하는 유명한 전 총리 있죠. 직접 가사를 붙여서 헌법 개정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들은 계도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갖다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팽배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민당에서도 이거를 자민당이 직접 관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 다무라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촉탁 직원의 형태로 자민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민당 정무조사회 심의역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중요한 역할에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당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래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이 자민당에서 이렇게 그 정무조사회 심의역을 지내고 이 사람이 썼던 책들을 보면은 한 50여 편의 책들을 썼다 그러는데 전부 헌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이런 거 쓰시던 분이 어디서 갑자기 이런
음악 프로듀서를 만나가지고 이 음악 프로듀서 이름은 사카모토 유스케라고 합니다. 네. 작사와 작곡을 그분이 맡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노래까지 하면서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네. 노래도요 제법 뭔가 코칭을 받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노래를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譲れない想いこの胸に抱いて愛する人を守ってゆこういつまでも同じ服は着られない大人になったらもう着替えよう辛い네,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건전가요 예.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약간 예전 90년대 건전가요 예. 이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 아마추어가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그럴 정도로 약간 좀 프로 냄새가 나긴 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인 소구력이 있게끔 애초에 고안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기획된 네. 음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가사 내용이 어떤가요? 가사 내용을 보면은 언제까지나 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 어른이 됐으면 이제 갈아입어야지. 헌법은 단지 도구일 뿐이야.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 헌법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매일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야. 이런 가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유튜브의 그 모양을 보면 진짜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촌스럽게 만든 만화 영화. 그래서 거기에 이 음악이 들어가니까 만화 영화 주제가 듣듯이 네. 이렇게 듣게끔 배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스토리 전개를 보면은 벚꽃이 날리는 아름다운 산천. 그런데 갑자기 전쟁으로 폐허가 돼. 그리고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 딱 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전개네요. 예. 네. 그리고 이 클리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장면, 삽입된 이 장면은 이제 원폭 등을 떠올려요. 네. 상당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스토리 라인 자체는 우리가 개헌 때문에 또다시 원폭과 같은 비극을 겪을 수가 있어. 그러니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다. 선동을 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걸 누리꾼들이 댓글로 막 지적을 많이 했나 봐요. 네네.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갖고 모든 댓글을 다 보진 못했지만 그 한두 개의 댓글을 보니까 지적하는 댓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래의 설명 부분 들어가는데 네. 이제 전쟁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사나 음악 편곡의 상태 그리고 그 노래의 전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전문가가 의뢰해서 만든 기획 상품의 느낌이 많이 난다는 측면에서 네. 당 차원의 지원이 없이 혼자 66살 먹은 그 내내 그 서류를 작성하고 정책 정리하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쓰던 사람이 이런 기획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다무라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책도 굉장히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이 쓰고 또 예. 우익 정책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략 한 50권의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되게 이런 겁니다. 방위 정책의 진실, 개정 일본헌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보 정책이라든가 헌법 문제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자민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냥 앞으로 음반 취입을 통해서 알찬 제2의 인생을 전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언론에 알리고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의심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민당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개헌에 대한 여론을 참 띄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에서 핵을 전부 진짜 비핵화시켜서 폐기를 한다. 그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ICBM 등까지 다 폐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전쟁 위협은 사라집니다. 어디랑 전쟁을 네. 하려고 군사를 키워야 되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없애야 되느냐.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 이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신문이 마이니치 신문이에요. 네. 그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해 12월에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6%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점점 아베 정권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쩔지 모르지만 똥줄이 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간보기용으로 자민당 직원을 통해서 네. 이런 노래를 한번 퍼뜨려보는 게 아닌가. 일종의 우리나라의 서동요 같은 것들을 참조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강력히 들면서 이렇게 해본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실어놨어요. 네. 규슈대 법학부의 미나미노 시게루라고 하는 헌법 전공 교수가 있던데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랫말에 헌법은 도구란 표현이 나오는데 헌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맞지만 어른이 됐으니 이제 갈아입자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비유는 부적절하다. 또 문필과 히라카와 가츠미 같은 경우는 마치 컴퓨터가 낡았으니 새로 사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인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들이 쌓은 역사적인 영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단기적인 이유로 국가 규범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노래 가사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지만 헌법과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지금 들어볼까요? 네, 그 노래를 그러면? 들어보시면 노래를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야, 네. 언제 들어도 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요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노래예요. 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헌법 제1조라는 노래죠. 이 노래는 이미 90년대에 발표돼서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이 불려졌고요. 그리고 윤민석이란 분, 다양한 민중가요를 직접 만들고 불러왔던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네. 헌법의 가치를 짧은 이 반복되는 가사 안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울림이 있는 멜로디 안에 이 가사를 담아놔서 촛불혁명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랬죠. 자, 이 노래의 철학적인 기조는 뭐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근간의 정신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혹은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의도예요. 네. 그 의도는 앞에 말했던 일본의 지금 개헌송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개헌송은 헌법이든 뭐든 다 도구야. 그러니까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으면 돼. 이런 식의 얘기인데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내가 필요하면은 법이든 말든 뭐든 다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식의 발상이라면 지금 이 윤민석의 이 노래는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근본 질서라는 게 있어. 네. 그게 헌법이야. 그리고 그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제1조에 이걸 얘기해 놨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나온다. 하는 걸. 근데 일본은 사실상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선도적인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면 얼마나 선제적인 그런 헌법입니까?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을 갖다 살펴보자고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이 수정헌법 1조는 미국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179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수정헌법 1조는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 있어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일본도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전쟁 과오를 반성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평화헌법을 지킴으로써 전 세계에 그것을 선전을 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군대가 없는 나라들이 되는 거 어때? 이렇게 네.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선제적인 제안들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갖다 일구어내면서 군축을 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두에 일본을 올려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책임을 지금 나눠받고 있는 네. 그런 정권의 욕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헌법송과 우리나라의 헌법송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것들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 노래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진짜. 예.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진짜 앞으로 얼마나 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다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5090번님께서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깔라만시보다 세만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유 굉장히 괜찮은데요. 깔라만시보다 세만시. 네, 앞으로 깔라만시처럼 톡 쏘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